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희수 변호사입니다. 저 봄옷 몇 번 못 입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 빨리 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썩 기운이 나는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노부부가 다녀가셨는데 그분들을 보고 며칠째 조금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노년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그 두 분이 이제 같이 오셔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두 분 이혼하시려고 하는데 같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혼하려고 온 게 아니래서 그럼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시는 집이 이제 강남이다 보니까 수십억짜리 집 한 채 그게 있으시대요. 근데 이걸 자녀들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보통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집이라도 하나 자녀한테 남기려고 하시는 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왜 한 푼도 안 주려고 하실까? 근데 그분들의 그 표정, 인상이 굉장히 온화하고 이렇게 인자하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오신 그런 얼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원한이 있거나 고생을 했거나 이런 인상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두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90 가까이 되셨대요. 그래서 왜 안 주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애들이 밉고 정말 가슴에 한이 생기고 그 얘기 하시는데 입술을 팍 떠시는 거예요. 정말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두 분이 친부모님은 맞으시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었냐면 두 분이 다 이제 병을 앓고 계셨는데 아버님은 암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수술하기에도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항암 치료만 받고 있는 중이시고 어머님도 이제 관절도 안 좋으시고 병이 있으셔서 사실 수십억을 그분들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누구한테 다 줄 수 있는가, 아이들한테 남기지 않고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변호사 지금 5번, 6번째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고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오셨어요. 일단 다른 사람한테 기부한다. 그 다음에 또 유언 대용 신탁을 한다. 그 다음에 유언장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미리 해놓는다. 아니면 아버님이 이제 위중하시니까 어머님 앞으로 이제 증여를 하고 뭐 이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짜 목적이 뭐세요? 그러니까 자녀분한테 1원도 안 남기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알려드렸냐면요. 그 집 파세요. 팔아가지고 5만 원짜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런 다음에 실버타운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버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요양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거를 이제 전세로 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는 건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월 생활비를 얼마를 내면 식사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얼마 안 되는 돈 주면 빨래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90대신 분들이 같이 사시면은 음식 뻔하잖아요. 골고루 안 드시잖아요. 거긴 영양사가 있고 하니까 식사를 굉장히 골고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지내면서 굉장히 재밌으시대요. 대화도 되고 또 인근의 식당에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이제 사시는데 이 실버타운이 많게는 들어가는 보증료가 이제 한 15억 원 가까이 되는 데부터 적게는 뭐 이렇게 1,000만 원까지 전국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꼼꼼히 알아보면 내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내가 시내를 벗어나는 게 싫다라고 하면 서울에 아주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10억 가까이 되지만 서울 시내 한 곳에 병원 옆에 있는 데가 있고 나는 복잡한 거 싫고 숲이 있는 데가 좋고 그런 데가 좋다라고 하면 뭐 산 좋고 계곡 좋은 데도 있고 바닷가 근처에서 회를 먹고 싶다고 하면 바닷가 근처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유언 대용 신탁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는 신탁회사가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니까 신탁회사에 내 재산을 맡긴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생활비를 얼마를 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수익금 남는 거는 누구한테 기부를 해라라든가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계약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이거를 안내를 했더니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그럼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 유류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고심 판례가 전부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생전에 금융회사하고 계약을 하신 거거든요. 계약을 해서 내 재산을 넘겼거든요, 이미. 그래서 계약 관계로 해서 나한테 그 계약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상속 재산을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인한다라고 하면 역시 하급심 판례를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유언 대용 신탁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기관에 일단 이걸 기부하거나 증여를 하고 1년을 넘게 사시면 상속인이 그 사람한테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만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일한 전 재산을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걸 알고 받았다라고 하면 뭐 기간이 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속인한테 절반이 가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해 보면 저는 실버타운이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저도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왜 이렇게 살림하는 게 싫어지나요? 전에는 설거지 나오면 바로 하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아유, 이제 하루 종일 몰았다 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반찬도 이쁜 접시 안 담아요. 그냥 통째로 끓여서 먹고 통째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음식과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정보를 올렸는데요. 기분이 왜 쓸쓸하냐고요? 노년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살까? 노년의 행복의 조건은 뭘까? 도대체 자녀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부모 마음 보통은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리 이랬을 건데 도대체 그 인자하게 생기신 그 두 분이 무엇 때문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돈 1원도 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미울 때는 그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바라는 게 많기도 하고 서운한 게 많겠지만 자녀분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해서 무엇을 해주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서운해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